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네.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네. 첫 방송에서는 되게 안 와닿는데 예. 한번 듣고 빨려 들어가니까 이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그렇죠. 같고. 네. 결국은 네. 그 가상 세계와 현실 그렇죠. 세계를 제대로 연결하려면 그렇죠. 그 암호화폐가 필요한데 암호화폐를 그냥 뭐 포인트를 암호화폐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네.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보상이 적절하게 그렇죠. 돌아가는 그 구조를 짜야 되거든요. 그거를 예. 스티밋이 제일 잘 짰다. 스팀이 제일 그래서 짜서 저희가 지난 분석을 방송에 하고 있죠. 얘기했듯이 꼭 보셔야 됩니다. 백서 꼭 보시고 백서 보시면서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해석을 들어보면 의미가 예. 있다. 자, 두 번째 블록체인 시간 세상 빨리 발생. 들어가 보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얘기를 두 가도록 번째 얘기. 하겠습니다. 감동의 첫 번째 얘기 이어서. 예. 네. 이것도 제가 쓴 자, 글이네요. 네. 제목을 예. 떼고 제가 예. 읽고 스티밋은 어떻게 혁신이었냐. 그 세계관에 대한 심층 분석.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스팀의 문제 해결 방식. 그렇죠. 첫 번 이게 사실은 이거 순서대로 그 백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순서에서는 네. 스티밋의 3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을 딱 원칙을 세웠고. 얘기를 했고 그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존 소셜 미디어를 뭐라고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까야지. 예, 까야 되죠. 네. 그거는 뭐 비즈니스적으로 저희가 스타트업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발견을 하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발견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 해결책을 네. 내놓을까가 오늘 그 네, 주로 얘기. 네. 할 얘기죠. 네. 예. 바로 들어가시죠. 네. 기존 그게- 소셜 미디어의 문제점을 기존 소셜 미디어들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페이스북 사실은 유저들이 올린 컨텐츠를 기반으로 네. 먹고 살고 컨텐츠가 있는데.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 사람들의 그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관심사에 여러 글들이 오는 걸 가지고 페이스북은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서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관심사별로 타겟팅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서 네. 결국은 우리가 기여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렇죠. 주크버그나 네. 초기에 투자한 벤처 네. 캐피탈이나 투자들만 다 네. 돈을 벌고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돈을 하나도 못 받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왠지 계속 종속돼서 기여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다 키웠는데. 네, 네. 그거를 스팀은 그럼 어떻게 푼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먼저 그렇죠. 지적을 지적하고. 했고요. 네네. 근데 그 문제점을 사실은 레딧이라는 그런 그 사이트. 소셜 네네네. 미디어에서 미국에서 잘 제안을 되는 하나 했어요. 그렇죠. 2014년도에 네. 뭐라고? 네. 그 소셜 미디어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네. 보상을 네. 주식으로 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레딧의 주식을. 내가 글을 열심히 잘 써가지고 그렇죠. 그 글이 올라가가지고 커뮤니티가 네. 건강해지고 네. 플랫폼화 된다면 네. 기존에는 네.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뭐 구글이나 네. 그런 회사들은 그 주주들이 다 가져가던 그렇죠. 걸 네. 너도 주주가 돼 네. 주식 줄게 네, 네. 하면은 더 같이 건강하게 커지니까, 되지, 그렇죠.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제안을 했어요.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땀의 가치, 노동의 가치를 부여해주겠다. 예. 근데 주식으로 줄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네. 있어요. 어떤 예. 그러니까 그 주식으로 풀려 그러면 그 주식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저기 그 지분율 문제도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 안에 좀 그렇죠. 들어있다. 네. 예. 그래서 주식으로 풀기에는 좀 한계가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팀 이 파운더들은 네. 그걸 암호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풀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었어요. 네. 왜냐면 주식으로 푼다라는 거는 그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글을 썼어. 네. 글을 한 편 썼는데 네. 주식 몇 주 줄 거예요. 네. 댓글 하나 달았는데 음. 주식 몇 주 줄 가치는 거예요.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죠. 그 가치를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 네. 그리고 그 커뮤니티 좋은 글에 대해서 내가 투표권을 그렇죠. 행사했는데 투표권의 가치는 어떻게 네. 측정할 거고 네. 그걸 주식 비율대로 줘야 되는 네. 건지 네. 어떻게 뭐 될지 여러 여기- 가지 네. 문제들이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이 불세 정도 듣는 분들은 일단 네. 그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팀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바로 얘기해 주신다면. 스팀은 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암호화폐를 이용하는데 네. 암호화폐를 보통 이제 그 뎁이나 이런 그렇죠. 그 토큰을 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하나를 발행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스팀에서는 암호화폐를 하나를 발행을 한다면 이거는 주식과 같은 거 아니냐.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이해관계자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복잡하거든요. 네. 글 쓴 사람, 네. 퍼나른 사람, 그렇죠. 거기에 보팅하는 사람, 네. 그리고 커뮤니티를 네. 운영하는 네. 사람, 네. 그리고 거기
그 채굴이라고 할 수 네. 있는 네. 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사람, 서버 제공하고 네. 블락을 네. 제공하는 사람, 네네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 하나의 화폐를 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화폐를 세 종류로 세분화했어요.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걸 기가 막히게 경제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세분화했다는 그 세 개가 뭔가요? 일단 세 개가 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사실은 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왜냐면 네. 워낙 이게 네. 복잡하면서도 오늘은 언급만. 네. 네, 오늘 살짝 언급한다면 스팀, 네. 스팀 파워, 스팀파워, 스팀 달러 스팀 달러. 세 종류로 나눈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본 조달의 원칙에서 자본으로 인한 조달이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게 해당되는 게 스팀이랑 스팀 파워가 되는 거고 네. 부채로 인한 조달이 스팀 달러가 되는 거죠. 생태계 내에서 예,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그리고 그렇다는 간단하게 또 얘기했다면 네네. 땀에 대한 대가, 내가 네. 글 쓴 거에 대한 대가는 대가는? 스팀 파워랑 스팀 달러로 나눠줍니다. 거죠. 네. 스팀을 안 주고. 네. 왜 그런 근데 건가요? 네. 왜냐면 이게 그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너무 이렇게 암호화폐를 다 주면 그렇죠.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현금 유동화가 가능한 화폐는 스팀입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데 네. 다음 시간에 더 네. 자세히 저희가 네. 파헤쳐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 그래서 오늘의 그 핵심적으로 할 얘기는 네. 스팀이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드냐는 그렇죠. 거예요.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가요? 근데 매우 그 궁금해요. 얘기 좀 말이 자꾸 길어지는 것 네. 같은데요. 컨텐츠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아닌데 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거에 또 대단한 놀라움을 거죠. 그렇죠. 예, 금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CEO는 재무 전문가였고 심리학하고 네, 재무 전문가, 그래서 심리를 잘 알고 네. 얘가 돈에 밝아. 경제학 예. 전공하고 경제 공부. 그리고 걔를 아니면은 얘는 천재 개발자. 경제학을 좋아하는 네. 천재 개발자죠.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바운더리를 인정하는 천재 개발자. 천재 개발자죠. 그래서 원래 얘네들이 환상의 만남인 거죠. 그 스팀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험에 암호화폐를 적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려고 그랬더니 안 안 먹히는 돼. 거죠. 네. 다른 비즈니스 하려고 했는데 네. 또 안 돼.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컨텐츠 비즈니스는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네. 그것도 자본주의의 강점, 사회주의의 어떤 힌트, 네. 그리고 그 신용협동조합에서 그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그 갖고 와서 삼위일체를 묶어내면서 묶어내서 네. 이 대단한 거죠. 세 가지 화폐를 만든 네, 거고 네, 네, 네. 이 현실에 굴러가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컨텐츠 비즈니스 전공한 친구들이 사람도 아닌데 아닌데. 어떻게 네. 그 컨텐츠 비즈니스를 분석을 했는지 보면 이 문구에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잠깐 위로 올려주세요. 네, 네, 위로 네. 올려주시면 이 문구에서 쓰러졌는데 네. 여기서 대부분 맞아요. 컨텐츠의 가치는 네. 그 인지 비용, 인지적, 인지적 비용, 비용. 금전적 비용, 아. 기회 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네. 거의 독자들이 지불하지 않는다. 네. 무수히 많은 무료 콘텐츠. 네. 뭐 다른 콘텐츠 볼 게 많잖아요. 네, 네, 네. 디지털 콘텐츠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불 장벽이 너무 있는 거예요. 네. 이 돈 내고 이거 콘텐츠 그렇죠. 막으면 안 보죠. 네, 다 네. 튕겨나가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네. 잘 분석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읽었을 때는 이게 뭐지? 뭐지? 왜 세 개나 들어대고 뭔 얘기야? 네. 네. 왜 인지 비용이 나오고 금전 비용이 나오고 나오고, 금전 네. 비용은 뭐 이해는 돼요. 네. 사실 뭐 컨텐츠 가치는 높은데 사실 뭐 저기 돈을 많이 그렇죠. 줄 의지도 없고. 네네네. 근데 인지 비용, 금전 비용, 기회 비용 비용. 얘기 네. 그리고 무료 얘기를 네. 왜 나왔을까? 아, 네. 봤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심리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대요.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커그니티브 코스트, 인지 비용 인지 얘기가 비용,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콘텐츠가 있으면 이 콘텐츠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도 해야 음. 되고 내가 만약에 잘못 읽어가지고 뭐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 불안감도 엄습하고 이게 디버전트 마인드셋이 나오거든요. 이게 네.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정신이 분열이 막 생길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다 비용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 그 비용 쓴 거에 비해 가지고 네. 콘텐츠 가치가 너무 낮다. 낮다. 그렇죠. 엄청난 분석이죠. 그렇죠. 심리학적 분석인 거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돈이 든다. 네, 콘텐츠는. 네, 네. 예. 세 번째 비용이 이 정도는 또 알아야죠. 예. 불세는. 예, 불세는 알아야죠. 파이낸셜 코스트가 네. 된다. 세 번째가 오퍼튜니티 코스트예요. 경제학의 기본. 제 경제학 전공이죠. 경제학 원로 첫 시간에 하는 그러니까. 얘기가 오퍼튜니티 코스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예. 영화를 보는 게 나는 최고의 어떤 그 지금 밸류야. 예. 효용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네. 블록체인이 뜬다니까 네. 블록체인 글을 읽었어. 스팀 밑에서. 예. 근데 글이 허접해. 예. 그럼 저는 여자친구가 영화 본다는 그 가치를 더 기회를 아쉽고, 예. 더 잃어버린 거거든요. 날린 거거든. 날린 예, 거거든. 예. 그게 기업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텐츠가 그런 기업이용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네.
만들어야 되고 네. 그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콘텐츠의 가치도 높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무료 디지털 콘텐츠 세상은 무료 콘텐츠가 남발한다. 네.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네 가지 얘기했던- 문제점이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렇죠. 어떻게 푸나요? 일단 풀기 위해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야 되거든요. 네. 제대로 진단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진단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걸 콘텐츠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을 했는데 이 해결을 하는 방식이 그 토큰 세 개의 그 코인에 네. 적절하게 스며든 거죠. 그렇죠. 적절하게 스며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요말, 네. 예, 요것만 읽어보면 네, 사람들이 네. 이제 이해가 될 건데 네. 일단은 그 인지 비용을 줄여주려면 아, 이 글이 좋은 글이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글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 투표해준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쌓인 글들이 그렇죠. 좋은 글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뢰가 높은 글인 신뢰가 거죠. 그게 높은 거죠. 바로. 네. 예. 그렇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UI UX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금전 비용. 금전 비용은 뭐냐면 내가 이거 돈을 누르는데 이거 좋아요 누르면 보상이 간다는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내 걸 뺏기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안 되고. 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음. 뭐 금전적인 비용을 주기 위해서 뭐 페이먼트 막 결제 시스템 액티브 X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냥 간단하게 네, 나는 나간지도 모르면서. 콘텐츠를 열심히 보고 지금 마음에 드는 거에도 누르면 그거 자체가 부가가치가 다시 늘어나는. 저자에게 보상이 가는 그렇죠. 그것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뭐 사실 인지비용하고 연결이 그렇죠.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컨텐츠가 많이 네. 양산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들어야지 네. 사람들이 기회비용 손실에 대한 박탈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잘 해결했고요. 네. 여기도 어렵다. 네. 그러면 제일 마지막 문구를 한번 가보시면 네. 됩니다. 여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티밋에서 그 제 글을 읽었다. 스티밋 분석 글을 읽었다. 그렇죠. 1편을 보고 보고 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팔로우 기능이 있거든요. 우리의 1편을 보고 나서 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찾아보고 만약에 두 번째 그렇죠. 본다라고 하면 팔로우를 눌러놓으면 그렇죠. 그 다음번에는 인지 비용이 안 들죠. 그렇죠. 그거나 아니면은 그 달러 금액이 많이 쌓인 네. 글들을 읽으면 네. 좋은 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인지 비용이 덜 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글이 좋아가지고 업버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자에게 보상이 들어가니까 파이낸셜 코스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좋은 글을 봐가지고 네. 제가 다른 걸 할 좋은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았으니까 기회비용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스팀이십니다. 그렇죠. 야. 그게 유기적으로 예. 연결돼 있다는 걸 그렇죠.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심리적으로 이해한 거를 좋은 컨텐츠가 생산되면서 선순환으로 만들어지면 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게 스팀이시다. 스팀이시고 지금 그렇죠. 워킹이 되고 있고 네. 현재까지 한 78만 명 네. 정도 네. 되는 계정이 만들어졌고 그렇죠. 지금까지 리워드 보상으로 준 금액이 2,200만 불이 좀 넘습니다. 한 230억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저자에게. 거죠. 아직은 안 큰 네. 거죠. 네. 근데 보통 이런 소셜 플랫폼 네.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넘어가면 네트워크 이펙트가 확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그래서 단계에 주목을 지금 하는 이미 이루고 단계입니다. 있다. 예.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2편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마무리 짓고요. 요거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팀에서 와서 실제 이 글로 한 번씩 보면서 복습을 하면 제일 좋을 써보고 거고요. 보팅을 업버트를 네. 해보면 느낌이 더 잘 옵니다. 다음 3부 질입니다. 3부를 삼부가 기대해 주시고 팀의 화폐 네. 3종입니다. 네네네. 그걸 제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